2024년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거의 2년 동안 높게 유지되었고,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에 이제는 좀 지쳤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본인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조입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2024년 상반기에는 이자율이 내려가고 부동산 마켓이 다소 슬로우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초지일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자율이 내려가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시에 이자율을 쉽게 큰 폭으로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이자율은 높고 미국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중입니다. 지금 아직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은 관계로 큰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2024년 전반기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이자율 안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지금같이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는 이자율 폭락, 부동산 폭등, 이 등식을 당분간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이자율이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영원히 이 공식이 통할 건 아니고요. 2024년, 2025년은 이 공식이 100% 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물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마켓에 매수자가 차고 넘친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많지는 않고요. 2024년 전반기에는 적당한 구매자가 있고 적당하게 매물이 적은 그런 마켓이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강력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팬데믹 동안 자동차 시장과 부동산 주택 시장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해서 전례 없는 재고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2022년까지 재고가 약간 증가하는 듯 하더니 2023년에는 고정금리로 인해서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게 되면서 재고가 다시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2024년에는 다소 변해서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마켓에 내놓으면서 재고가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매물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확실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2024년 6월까지 신규 매물이 2023년 6월까지 대비해서 18%가 증가를 했습니다. 2024년 6월 한 달만 보면요, 2023년 6월 달과 비교를 했을 때 매도자가 28%가 증가를 해서 매물수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물수는 팬데믹 이전의 평균보다 여전히 35%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 전년도에 45% 적은 것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입니다. 여전히 시장의 매물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2025년 후반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마켓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상적인 마켓이란 적당한 매도자와 적당한 매수자가 마켓에 존재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연 2에서 3% 정도 천천히 올라가는 마켓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아 재고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구매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포크로저, REO, 쇼셀 같은 압류주택의 매물이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여 건강한 시장임을 나타내 줍니다. 전체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매물이 마켓에 매무르는 시간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짧아서 아직까지는 구매자들에게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장을 나타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재고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동안 심각하게 혼란을 겪었습니다. 2022년에 모기지 금리가 1월에 3.25%에서 7월의 7.37%로 상승하면서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재고가
드디어 증가했습니다. 공급량은 2022년 1월 2254채에서 2022년 7월에 5390채로 정점에 도달해서 300%가량 올라갔었습니다. 즉, 이 말은 3136채가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제가 이걸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찬스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위기로 보여진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 2023년에는 재고가 1월에 3231채에서 일반적으로 1월 대비 재고가 올라가야 될 4월, 5월에 2713채로 19%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후 천천히 재증가하기는 했지만 표도 안 나는 수준의 증가였습니다. 2023년 모기지 금리는 연초에 6%에서 시작해서 10월에는 7%를 넘어 8%를 잠깐 찍었었습니다. 주택 구입 능력이 중요한 문제였지만 주택 재고의 비중이 연중 비교적 낮은 상태에서 평탄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높은 모기지 금리 환경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처럼 재고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 소유자들이 현재의 낮은 고정금리로 유지 중이라서 이동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낮은 고정금리와 당시의 금리 차이가 컸기 때문에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마켓에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2023년 4분기까지 연방주택금융청의 전국 모기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모기지를 가진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84%가 5% 이하의 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7%는 4% 이하의 금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30%는 3% 이하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비드 이전의 3년 평균보다 판매자가 22% 적었고 이것은 8,450개의 매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2023년에는 주택 소유자가 팔려던 집을 내놓지 않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42% 적었고 이것은 16,024개의 부족한 매물을 의미를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3년 평균 연간 거래량이 29,361건인 것에 고려를 하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거의 2년 동안 높게 유지되었고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에 이제는 좀 지쳤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판매를 보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집을 팔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이 다 나간 사람들은 규모를 줄이기를 원하고 성장하는 가족들은 마당에 있는 넓은 큰 집을 원합니다. 다른 이들은 자녀 가까이에서 이사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이사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많고 이분들이 영원히 관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금리가 여전히 높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참을 만큼 참았던 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작년 대비 6월까지 신규 매물이 18% 증가했고 6월 한 달만 봤을 때는 2024년 6월에는 2023년 6월에 대비 판매자가 28% 증가를 했습니다. 항상 더 많은 선택지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재고에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2025년 후반에는 팬데믹 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의 문제이지 어떤 방식으로든 슬금슬금 올라갈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비드 이전 3년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 올해 6월까지 신규 매물이 여전히 35% 적고요. 재작년 6월까지 대비 45% 감소된 것이니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금리가 2024년 절반 이상 동안 7%를 초과하는 동안에도 더 많은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체크를 했을 때 6월에 모기지 금리가 3번이나 7.5%에 도달을 했습니다.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것을 더욱 장려할 것입니다. 이는 고정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낮아질수록 판매를 기다리는 주택 소유자들이 더 많이 시장으로 나올 것입니다. 동시에 이자가 내려가면 매수를 하겠다는 구매자도 많아질 것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도 팔고 사야 하고 판매자 또한 또 다른 구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매자들은 자금력이 좋은 판매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희같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니까요. 부동산 가격은 천천히든 빨리든 속도의 문제이지 우상향은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각도로 보더라도 폭락할 사인이 보이지 않는 2024년 부동산 마켓입니다. 연준에서는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준은 각종 데이터를 보면서 경제가 식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추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방향은 모기지 금리와 앞으로 금리 인하 횟수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다른 마켓이 또 형성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2024년 후반은 변곡점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변화에는 항상 찬스가 숨어 있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본인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부동산에서 이런 변화기에는 단순한 공식을 만들어 놓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든 공식은 이러합니다. 이자율 폭락, 부동산의 가격 폭등, 이자율 하락, 부동산 가격 상승, 이자율 상승, 부동산 가격 유지, 구글, 테슬라, 애플, BOA 정도 되는 덩치의 회사들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폭락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